우리 경영지도사 중소기업 관련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전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가 됐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 시간에 배웠던 걸 복습 한번 해봅시다. 4번에 대해서 중소기업 실태조사법 21조 사안과 관련돼서 21조와 관련돼서 2013년에 출제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뭘 우리가 잡으려고 그랬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 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조사를 발견해서 매년 이겁니다. 매년 연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각 호상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특히 우리 코로나와 관련돼서 요 3번, 자 특히 소 4번과 3번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에 따른 실태조사와 소상인 보호 및 지원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고요.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정부는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관련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과 관련돼서 누가 정부는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정부는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절에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은 받은 자 또는 기관의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누가 정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대한 다음의 사항은 포함되어야 된다. 다음 사항 포함되어야 된다. 여기 뭐라고 들었어요? 포함되어야 된다. 그럼 필요적 내포사항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항상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대해서 우리가 이 필요적이냐, 임의적이냐 이런 것들이 절차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필요적이라는 것은 오는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임의적 기록사항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된다. 당연사항이죠. 그러면 중소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은 포함될 수 있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의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과 관련돼서 중소기업의 공장 보유 여부, 자재 구매, 설비 투자, 재무 구조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수탁 거래, 위탁 거래, 고용 및 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면 용 1기업과 니은과 디귿과 리얼에 대해서는 포함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당연히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문제의 포인트는 그렇게 출제된다는 거예요. 이 절차법에 대해서. 그러면 절차법에 대해서 특히 볼 거는 필요적이냐, 임의적이냐, 매포되어야 돼. 의무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바로 뭐뭇으로 본다. 이것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뭇으로 본다. 뭐뭇으로 추정한다. 뭐뭇으로 추정한다라고 있어요. 그럼 본다라는 것은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간주 규정이 돼. 간주 규정이 되고 이거는 뭐뭇으로 본다. 간주 규정으로서 이거는 바로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뭇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추정 규정이야. 추정 규정이라는 것은 반대 당사자 입장하면 깨지는 게 바로 추정 규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대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필요적이라는 것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때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우리가 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출제 포인트는 바로 요 4번과 관련돼서 우리 당연 포함되어야 된다는 요 기업, 니은, 디귿, 리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다음 중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대해서 당연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서 또 1번, 2번, 3번, 4번 틱 집어넣는 걸로 출제되는 거리니까 자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당연 내포사항에 대해서 기업과 니은과 디귿과 리얼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자, 실태조사 2013년에 출제가 되고요.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경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영어적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실태조사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하나 나왔고요. 자, 정부로부터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은 중소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줘야 되고, 정부는 중소기업 실태를 직접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표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탁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어디가 틀렸어요? 바쁘시죠? 뭐 직접 실시하겠어?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이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4번에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때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자, 5번에 정부의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매년 정기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3, 4년 주기로 출제가 돼요. 다시 출제된다면 그러면 4년을 우리가 더해봅시다. 4년. 그러면 4년이니까 8년이니까 뭐예요? 올해 2021년이죠. 그러면 중소기업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우리 이 문제 다시 한번 우리가 꼭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 기출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당연히 읽어보니까 조문의 구조상 우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우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은 이제 중소기업 업무지만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자, 중소기업 업무지만의 설치법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바로 2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업무지만 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의 업무지만의 설치. 자, 그러면 중소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업무자만 제도를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바로 둘 수 있다가 아니야. 절차법에 대해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둘 수 있다 이러면 풀린다라는 거예요. 두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 업무자만 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뭐예요? 이거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소리로 이야기하면 이거 군대에서 소원수리 제도랑 비슷한 거예요. 소원수리 제도와 관련돼서 이거는 어디부터 시작했느냐? 스웨덴부터 우리가 실시가 됐었죠. 업무자만 제도와 관련돼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리필 듣는 거 요걸 우리가 간단하게 이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업무자만 설치에 대해서 업무자만들은 읽어봐요. 네, 다시 한번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리필 둘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자, 여기 절차법에 대해서는 두어야 된다. 둘 수 있다. 임의적이냐 아니면 필연적이냐 이게를 자꾸 우리가 장단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자문 제도에 대해서는 둘 수 있다. 2017년, 15년, 2014년에 대해서 연타로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자, 중소기업의 업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업무자만은 다음 각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 독립수행이야. 자,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업무자만 제도에 대해서 독립수행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014년에 출제가 되고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정책, 자금 운영 기관과 관련돼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발굴 개선, 애로사항이라든지 자, 그 밖의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독립해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중소기업과 협조하는 게 아니라 독립수행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여 이탁하여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절차법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독립하여 수행한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중소기업 업무자만의 업무에 대해서 독립하여 수행한다. 그러면 이제 두어야 된다, 둘 수 있다. 독립하여 수행한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발급 및 개선에 대해서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정책 자금에 등 애로사항의 해결을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자기가 스스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옴부즈만 업무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옴부즈만의 업무, 시행령 14조와 관련돼서 그러면 정수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독립수행에 대해서 우리 법률에 대해서 이제 3개가 있었고 시행령이 관련돼서 이제 1호부터 7호까지가 있네요. 자, 그러면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고충처리. 좀 마음이죠. 좀 우리가 뭐예요? 마음적으로 업무자만 제도에 대해서는 이거예요. 자, 뭐예요? 마음적으로. 요즘 뭐예요? 우리 삶에 대한 가치를 넣는 게 뭐예요? 요즘 아카데미상 수상에서 마크랜드와 관련돼서 그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야. 마음을 움직이는 거. 우리가 노년의 대책을 대해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죽는 것을 어떻게 죽어갈 건가. 그게 요즘 최근의 영화 중에서 마크랜드가 있죠. 마브랜드인가요? 마크랜드인가요? 그 내용을 봤더니 마음이 찡한 감정이 와요. 우리도 공부하는 이유는 노년의 대책의 준비를 우리가 하는 거 접근한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라는 거야. 이 정의라는 것은 마음심자죠. 그게 바로 업무점 업무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충처리 이런 것들이 보충처리. 여기에 대해서 자, 여기 봐봐요. 정의죠. 애로사항과 개선 및 건의와 권고. 여기 봐봐요. 애로사항의 조사 및 분석. 우리가 저도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처음 만든 거예요. 옷깃만 스켜도 요즘 옷깃만 스켜도 2년이라고 그러죠. 2년이라는 것은 요즘 옷깃만 스켜도 코로나라고 새로운 신조어가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늘 조심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2년이라. 그러니까 법학이라는 것은 처음에만 들을 때만 어려워요. 개념만 정확하게 정립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애로사항의 조사 분석과 관련돼서 애로사항 해결 있죠. 그 다음에 보충처리, 그 다음에 관련 개선과 애로사항 그런 것들을 우리가 키워드로 잡아서 우리 업무자원 제도의 업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충부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중소기업 업무자원은 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처리 결차를 공포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자, 옴부즈만이 공포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 대상에서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옴부즈만의 업무에 대해서 독립하여 수행하는 시행령 14조와 관련돼서 한 번쯤만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업무자원 제도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제도가 무엇인지 그걸 각인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업무 처리와 관련돼서 몇 가지 꼭 확인 사항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